예, 안녕하십니까. 김양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아농혁명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1997년부터 2년마다 가치가 있는 세계 기록유산을 이제 선정해서 보존하고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제 등재되는 그 기록물은 이 국가를 이제 초월해서 세계 역사와 이제 문화에 큰 영향을 준 그 자료이거나 역사적 시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그 시기를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반영한 자료 등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해서 보존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물 그 유형은 이제 필사본이라든가 이제 도서, 그 책자, 그 신문 위에 이제 그림, 지도, 악보, 영화와 같은 오디오, 그 비디오 그 기록물도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그 현재 세계 기록유산은 128개 국가 8개 단체 기록물 494종이 그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바로 독일이 24건입니다. 그 다음이 영국이 이제 22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폴란드와 같이 18건으로 이제 공동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북한 그 세계 기록유산이 2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포함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20건으로 세계 그 세 번째로 많은 세계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처음으로 등재된 것은 이제 1997년이죠. 훈민정음과 이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01년도에 이제 승정원일기와 직제심체유절이 이제 지정이 됐고요. 2007년에는 이제 조선왕조의계, 2009년에는 이제 동의보감, 2011년에 이제 일성록, 2013년에는 이제 난중일기, 와 이제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이제 조선통신사 기록물 하고 이제 조선왕조 어부와 이제 어체, 2023년에는 이제 4.19 혁명 기록물과 같이 동아농혁명 기록물이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북한은 도의 무예 도보 통제하고 이제 혼천 전도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죠. 이 동아농혁명 그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과정은 2015년부터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한 8년에 걸쳐서 한 총 그 6단계에 걸쳐 가지고 여러 이제 심사와 이제 평가를 받은 다음에 2023년 5월 23일 날 정식으로 동아농혁명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공식 등재됐습니다. 이 동아농혁명 기록물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홈페이지 그 세계의 기억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소개가 돼 있습니다. 이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소개된 동아농혁명 기록물을 보면은 동아농혁명과 관련된 185개의 어떤 문서 모음이라고 이제 안내를 하면서 동아농혁명이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어떤 민중봉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강소를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직강소는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고 불공정한 정부 관행을 이제 바로잡기 위한 이 거버넌스 체제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주주의 어떤 새로운 실험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서 동아농혁명기에 이제 추진됐던 직강소가 한국 민주주의 어떤 그 시작점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185건의 그 동아농혁명 기록물은 크게 이제 4개의 이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동아농민군이 이제 직접 생산한 그 기록물이 있습니다. 모두 이제 30건입니다. 그다음에 그 동아농민군을 진압한 사람들의 기록물이 16건, 동아농민운동 견문 기록물이 이제 1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가 생산한 그 보고서와 공문서가 총 122건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가지고 185
5건입니다. 주로 이제 1894년에서 95년 사이에 이제 작성된 것이 전체의 이제 88%인 164건이고요. 나머지는 1896년 이후부터 1954년 이전에 생산된 기록물들입니다. 대표적인 거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이 동학농민혁명을 이제 모의하였던 그 사발통문이 있습니다. 사발통문은 이제 전봉준 등이 이제 농민봉기를 촉구하는 통문으로 동학농민혁명 직전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또 하나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말해준 무장 포구문입니다. 1894년 3월 21일 동학농민혁명을 선언하는 어떤 창의 포구문입니다. 이 포구문에는 동학농민군이 혁명을 일으킨 이유, 목적, 이념, 결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이 직접 작성한 편지도 두 통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동학농민군 한달문이 나주 감옥에 이제 있을 때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주 눈물겨운 편지이죠. 또 하나는 동학농민군 유광화가 고향에 있는 동생에게 군자금을 요청한 편지입니다. 상당히 귀중한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학농민군 고시문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동학농민군이 이제 공주 우금치 전투 이후에 후퇴를 하면서 충청도 관찰사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외세를 몰아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대원군 효여문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효여문은 1894년 9월에 대원군이 동학농민군의 해산을 촉구하는 어떤 기록물이고요. 또 중요한 기록물로서 이제 전봉준 재판 기록물을 들 수가 있겠죠. 전봉준은 12월 2일 날 체포가 돼서 나주 감옥에 수감이 된 다음 서울 감옥으로 이송돼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때 이제 작성된 신문 조서입니다. 그래서 전봉준이 왜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는지,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혁명을 이끌었는지 등이 소상하게 이제 나와 있어서 아주 귀중한 재판 기록물입니다. 그 밖에 이제 동학농민군 진압 과정에서 생산된 이제 정부 기록물이라든가 또는 동학농민혁명을 지켜본 사람들의 어떤 견문록이 중요한 어떤 기록물로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제 등재된 것은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죠. 아주 큰 경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한국의 어떤 기록물에서 세계 인류가 이제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기록유산이 됐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K 기록물의 어떤 세계화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이제 일조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쓴 기록물이 이제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돼서 모두가 평가하고 모두가 기억해야 될 소중한 어떤 기록물이 됐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계사적 역사 사건으로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자리매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역사적 위상이 한층 강화됐고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역사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역사가 된 겁니다.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특히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소개된 동학농민혁명의 내용을 보면은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민중봉기로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세계사적 역사적 사건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평가를 받은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록물을 매개로 해서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가치가 세계사적으로 확산이 되게 된 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 민주주의의 어떤 그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역사 투쟁을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였던 민주주의의 가치, 즉 어떤 민주, 자유, 평등, 인권, 평화 등을 전 세계 인류가 배우고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농혁명 기록물은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합니다. 이와 같은 185건의 그 동아농혁명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제 등재됨으로써 어떤 기록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어떤 중요성이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역사 문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록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어떤 그 시야 속에서 좀 평가하고 재해석되고 기억이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